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성일종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일단 방류 결정이 내려졌고 내일부터 방류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 정부는 그 방류에 찬성하는 것도 그다음에 그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입장은? 우선 우리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왔었던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 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정의용 장관이 21년도 4월 달에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답을 했잖아요. 또 강경화 장관이 일본은 주권국가로서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잖아요. 근데 우리 하수 처리가 된 물이 관로를 묻어서 집 앞으로 지나가더라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내 기준이나 국제법 기준에 맞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같이 함께 살아가고 문명국가로서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가는데 이런 기준치가 지켜지고 그 이하로 내려왔었을 때 마냥 반대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 그런 또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정한다, 알았다, 해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심플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정서적으로 보면 다들 반대하지만 그냥 묵시적으로 또 그냥 집 앞에 관로가 지나가는 것도 용인이 되잖아요. 명시적 찬성도 있지만 묵시적 찬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그 우리 전문가 파견해서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점검할 수 있게 상주시킨다 이거였잖아요. 우리 요구가.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IAEA하고 협의할 사안인데 네. 지금 현재 우리 과학자가 상시 주둔하고 있지요. 예. 또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에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다른 나라하고 형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역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효적 측면에서는 상시를 하든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든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애당초에 상주를 뭐하러 요구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입장을 고려해서 상주를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아니, 그러나 상주가 더 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받고요. 네. 주기적으로 그걸 받으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회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또 화상회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시가 됐든 주기적으로 가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받는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게 준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 또 하나, 그러니까 일본이 다른 정부와는 달리 그 K4 탱크에서 측정하는 삼중수소 농도 이것 등은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아니라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유한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좀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예. 이 자료는 자동적으로 측정이 돼서 홈페이지로 공개가 되는 게 있고요. 네. 또 수작업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 모두 두 가지 다 공개가 되는데 수작업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에 외교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먼저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긴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국어로 그 홈페이지에 올려주게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도 올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원식 의원이 이 점을 제기하던데요. 대통령실 예산을 들여서 그 유튜브 영상 제작한 걸 문제 삼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 방사능 측정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게 대통령실 돈이면 어떻고 다른 부처 돈이면 어떻습니까? 별걸 다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안전하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한 게 문제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아니 안전이 왜 확인이 안 됐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52개 지점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 3면의 바다를 다 측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또 이제 안전성 얘기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질문을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이 문제는. 자, 그다음에 지금 그 또 한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요.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되는 거 맞습니까? 확언해 네, 주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예. 후쿠시마에 수입 금지된 것은 저희가 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일본의 만약에 입장이 있지요. 일본이 요청해 오면 그때도 일본의 입장이고요.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방사능의 비중이 높은 것, 분자수가 많아서 예. 무거운 것 같은 경우는 해저로 가라앉잖아요. 스트론튬 같은 경우, 네. 최신 같은 경우. 그래서 일본 바다의 해저면과 우리나라의 바다의 해저면이 틀리잖아요. 네. 그러한 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산 8개 현이죠. 그쪽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금지가 돼 있는데 저희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처럼 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의원님이 잘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심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 이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가지고 비공식적으로라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테이블에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본이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단칼에 노 일축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우리 정부에선 그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도 요구해 온 적도 없습니까? 우리 정부에게? 없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사히 신문이 보도에 따르는 정부와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게 지금 가짜 뉴스라는 거잖아요, 의원님.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원식 의원은 그래서 우리 정부도 예.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우리 쪽이 일본 정부한테 요청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 일본 정부에 해명 요청을 했습니까? 예. 우리는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히 신문이 혹시 정정 요청은 안 했습니까?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저희가 어떻게 아사히 신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문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부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여당도 그러니까 언급이 되어 있길래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당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분명한 것은 예.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정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네. 굳이 언론까지 다 일일이 다 정부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소비 촉진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지금 이 괴담으로 인해서 어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방류가 되기 전부터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참 괴담에 의해서 어민들이 겪고 계신 것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비축 문제 또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 지원 그리고 소비 촉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대책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 지원 대책도 지금 발표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해수부에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조만간 발표가 나가는 거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는데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 정당으로서. 글쎄, 그 민주당에서 방금 전에 우원식 의원께서도 나와서 방송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예. 국제 범죄다. 뭐가 범죄지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해서 이게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제 범죄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카나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국제 기준치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국제 기준치를 오버했다고 한다면 국제 범죄가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무조건 국제 범죄라고 국민한테 얘기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주권
침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바다에서 그 어떤 것도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말들을 저는 상당히 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네. 정권 잡고 있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뭐가 틀리죠? 이제 방류가 내일부터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시각차가 우원식 의원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정부가 경계하고 제어를 하는 게 기본 모드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금 주장인데 의원님은 안전하다라는 데서부터 지금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정의용 장관은 왜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제법과 기준치에 부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왜 그리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용 지금 시간이 다 본인들- 돼서요. 네.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일단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